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박서준 씨와 김지혜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서준 씨는 공무원으로 20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지혜 씨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지혜 씨는 원래 유능한 간호사였는데 딸 하은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의료센터에서 일을 그만뒀어요. 하은이는 고3 학생으로 아주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 씨가 포크를 내려놓고 서준 씨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내가 좀 공허해. 일 그만두고 나니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텅 빈 기분이야. 서준 씨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는 늘 아내를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지. 당신이 힘들어하니 나도 걱정되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건 어때? 비용은 내가 낼게.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서준 씨는 아내가 스스로 무기력함을 벗어나려 한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지혜 씨는 온라인 플랫폼 마인케어를 통해 심리 상담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노트북을 켜고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지혜 씨가 상담 후에 나오면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배웠어 하면서 웃곤 했어요. 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런데 점점 변화가 생겼어요. 지혜 씨는 집에 있을 때 머리를 대충 묶고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담 시간 전에 갑자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며 립스틱을 칠했어요.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었어요. 심지어 가벼운 향수를 뿌렸어요.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 씨가 퇴근해서 들어오니 지혜 씨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물었어요. 지혜야, 오늘도 상담 가. 그런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지혜 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며 대답했어요. 화면으로 대화하니까 예의 차원에서 그래. 선생님이 어두운 옷은 피하라고 하셨어. 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아내가 기분 좋아 보이니까요. 상담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지혜 씨의 행동이 더 세밀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상담 전에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헤드셋을 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방 밖에서 지나가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녁 뭐 먹을까? 지혜 씨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어요. 하은아, 나중에. 지금 상담 중이야. 하은이는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주방으로 갔어요. 그날 밤 서준 씨와 지혜 씨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서준 씨가 물었어요. 상담이 도움이 돼? 당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선생님이 정말 잘 들어주시네. 나 혼자서는 해결 못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 씨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타며 상담 내용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마인케어 앱을 자주 확인했어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서준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봤어요. 오늘도 상담 있어? 지혜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내일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읽어봐야 해. 서준 씨는 책 제목을 물었지만 지혜 씨는 나중에 알려줄게 하며 피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지혜 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화장 예쁘게 하네. 상담 때문에. 지혜 씨는 포크를 들다 말고 웃었어요.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그래.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서준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의 변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혜 씨는 상담 전에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벌 갈아입으며 골랐어요. 이 블라우스 어때? 혼자 중얼거렸어요. 상담이 2달째 접어들었어요. 지혜 씨는 이제 매일 저녁 7시 반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빗고 목걸이를 걸었어요. 서준 씨가 집에 일찍 들어온 날, 그는 지혜 씨가 방에서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혜 씨가 화면을 보며 네, 선생님.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준 씨는 문을 닫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날 밤 그는 지혜 씨에게 물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남자? 여자? 지혜 씨는 베개를 고치며 대답했어요. 남자 선생님이야. 왜? 서준 씨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지혜 씨의 공허함은 점점 사라지는 듯했지만 대신 새로운 긴장감이 생겼어요. 그녀는 상담 후에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하은이가 엄마를 보며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지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 상담 덕분이야 라고 했어요. 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지혜 씨가 상담 전에 선생님께 보여줄 게 있어 하며 사진을 찍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는 더 깊어졌어요. 지혜 씨는 이제 상담 시간에 맞춰 저녁을 일찍 먹었어요. 상담 전에 배부르면 안 되라고 말하며요. 서준 씨가 퇴근 후에 오늘 어땠어? 물으면 지혜 씨는 좋았어. 선생님이 내 감정을 잘 이해해 주셔라고 대답했어요. 하은이는 방에서 공부하다가 엄마의 방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 씨가 지혜 씨의 노트북을 우연히 봤어요. 마인케일 창이 열려 있고 채팅 기록이 보였어요. 오늘도 기대돼요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서준 씨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지혜 씨가 들어오자 그는 상담 끝났어 라고 물었어요. 지혜 씨는 웃으며 응, 이제 자자라고 말했어요. 그 밤 서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의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그날 이후로 서준 씨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지혜 씨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올 때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익숙했던 그 약간 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밝고 더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상담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분이었는데 이제는 2시간 가까이 됐어요. 심지어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졌어요. 지혜 씨가 방에서 나오면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뺨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 것처럼요. 어느 저녁 서준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지혜 씨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혜 씨가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마치 20년 전 연애할 때 서준 씨와 헤어질 때 하던 말투처럼요. 서준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혜 씨가 화면을 끄고 나오자 그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상담 끝났어? 물었어요. 지혜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감정 다루는 법 배웠어. 피곤할 텐데 자자.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으로 왔어요. 서준 씨가 커피를 타고 있는데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요즘 엄마 이상해. 서준 씨가 컵을 내려놓고 딸을 봤어요. 하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상담할 때 슬픈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웃고 유명 연예인 보는 것처럼 깔깔대. 끝나고 나면 기분 엄청 좋아. 서준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은이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마르되 엄마가 누군가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서준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하은아,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가 봐. 걱정 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어요. 그날 출근해서도 서준 씨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리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혜 씨의 상담 스케줄을 떠올렸어요. 주말에도 상담이 잡혀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지혜 씨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안에서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 당신 말이 맞아. 서준 씨는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열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나 지혜 씨가 나왔어요. 늦었네. 배고파? 지혜 씨가 물었어요. 서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담 길어졌네. 지혜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오늘 주제가 깊어서 그래. 며칠이 지나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서준 씨는 밤에 잠을 뒤척였어요. 지혜 씨가 옆에서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미소가 낯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 씨가 엄마 보러 인천 갈게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엄마 아프시냐? 물었어요.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기 기운이 있대. 하루 다녀올게. 서준 씨는 출근하며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오후에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천 도착했어? 지혜 씨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응, 지금 엄마랑 차 마시고 있어. 서준 씨는 안심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주말 서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 재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욱 씨는 IT 보안 전문가로 오랜 친구였어요. 재욱아, 급한 일인데 도와줄 수 있어? 서준 씨가 물었어요. 재욱 씨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서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혜 노트북 좀 봐줘. 이상한 점이 있어. 재욱 씨가 알았어. 내일 가져와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 씨는 지혜 씨의 노트북을 들고 재욱 씨의 사무실로 갔어요. 지혜 씨는 쇼핑 나간 사이였어요. 서준 씨가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어요. 상담 플랫폼 마인케일 봐봐. 채팅 기록이 이상해. 재욱 씨가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서준 씨는 창밖을 보며 기다렸어요. 재욱 씨가 이건 좀 걸릴 수 있어. 복구해야 할 파일이 많아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재욱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준아, 지금 만나자. 카페로 와. 재욱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서준 씨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로 달려갔어요. 재욱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 씨가 자리에 앉아 재욱 씨가 커피를 밀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이건 충격적일 거야. 서준 씨가 손을 떨며 말해봐라고 했어요. 재욱 씨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마인드케어 채팅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상담이 아니었어요.
지혜 씨와 최성원이라는 남자의 대화였어요. 오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어. 남편은 날 이해 못해. 오빠는 달라. 오빠만 생각나. 20년 만에 이런 기분이야. 서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재욱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게 다야. 3달 동안 300만 원 넘게 보냈어. 특별 상담 100만 원, 심층 상담 200만 원. 서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다야? 재욱 씨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아니, GPS 기록도 봤어. 인천 간다고 한 날,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에 있었어. 10시간 동안 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욱 씨가 지도를 보여줬어요. 힐링 펜션 블루야. 커플 스파 리조트. 서준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재욱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카드 결제도 28만 원. 그곳에서 썼어. 서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카페 안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재욱 씨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준아, 진정해. 어떻게 할 거야? 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봐야 해. 지혜한테 물어봐야 해. 그는 노트북을 챙겨 카페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준 씨는 우산 없이 걸었어요.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이 섞여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혜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일찍 왔네? 밥 먹자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주방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 그 상담 선생님 누구야? 지혜 씨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왜 갑자기? 라고 했어요. 서준 씨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봤어. 최성환 씨랑 뭐야? 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가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그게? 설명할게. 하지만 서준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녀가 주방으로 가서 지혜 씨를 봤어요. 엄마, 왜 그래? 지혜 씨가 눈물을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먹자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는 방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양평 펜션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재욱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알아봐줘. 이게 끝이 아니야. 그날 밤 가족은 각자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지혜 씨가 서준 씨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이야기하자. 서준 씨가 안에서 말했어요. 내일 해. 지금은 안 돼. 지혜 씨는 문 앞에서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하은이가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집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지혜 씨를 봤어요. 그녀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준 씨가 인천 간 날 양평이었지? 물었어요. 지혜 씨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게 상담이었어. 서준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담? 펜션에서? 그는 집을 나섰어요. 지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재욱 씨가 오후에 다시 연락했어요. 더 파봤어. 최성화는 가짜 상담사야. 다른 피해자도 있어. 서준 씨가 전화를 쥐고 서 있었어요. 그는 사무실 창가로 가서 멀리 산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결심했어요.
재우가 증거 더 모아줘. 이걸로 끝내야 해. 그 주 토요일 오후 서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지혜 씨를 불렀어요. 지혜야, 거실로 와. 하은아, 너도. 지혜 씨가 앞치마를 풀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지금 상담 시간 다 됐어. 서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 상담 취소해. 당장. 지혜 씨가 핸드폰을 들었지만 서준 씨가 손을 뻗어 막았어요.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하은이는 불안한 눈으로 부모를 번갈아 봤어요. 서준 씨가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켜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왜 그래? 상담 때문에. 서준 씨가 화면을 열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최성환 씨랑 나눈 대화. 지혜 씨가 몸을 움츠리며 말했어요. 그건 상담 과정에서 친해진 거야. 라포 형성이라고 해. 서준 씨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어요. 오빠 덕분에 행복해. 남편보다 오빠가 날 이해해. 이게 라포야? 설명해봐. 지혜 씨가 손을 꼬며 대답했어요. 상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하은이가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왜 이렇게 애정 어린 말투야? 지혜 씨가 딸을 보며 하은아 오해야. 그냥 상담이야 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어요. 이 300만 원은 뭐지? 특별 상담 100만, 심층 상담 200만. 상담 비용으로 보낸 거? 지혜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그게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깊은 도움을 주신다고. 서준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힐링 펜션 블루 결제는? 인천 엄마 집 간다고 한 날 양평에 10시간 있었지? 카드 28만 원 썼어. 그게 상담이야. 지혜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소파에 기대며 울었어요. 미안해. 그날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했어. 그냥 대화였어. 하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다른 남자랑? 아빠랑 20년 살아놓고.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인데. 지혜 씨가 딸을 안으려 했지만 하은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왜 그랬어? 서준 씨가 지혜 씨를 똑바로 봤어요. 나 때문에? 20년 결혼 생활이 지루해서? 지혜 씨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외로웠어.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은 일하느라 바빴고 그 선생님이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니까. 서준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게 변명인가? 가족 배신한 거? 지혜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그만할게. 용서해줘. 하지만 서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최성환의 조사 자료였어요. 재욱 씨가 보내준 사진과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이 사람이 내가 믿던 상담사야. 자격증 하나 없어. 전문 사기꾼이야.
지혜 씨가 화면을 보며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 서준 씨가 자료를 읽어내려갔어요. 최성원 35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 상담사 행세. 너처럼 10명 넘는 여자들한테 똑같은 수법 썼어. 친밀감 쌓고 돈 뜯고 만나서 이용한 거야. 지혜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선생님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준 씨가 자료를 스크롤하며 계속 말했어요. 여기 피해자 증언 봐.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돈 요구해. 커플 펜션에서 만남 제안. 네가 보낸 돈, 그 펜션 결제. 다 그놈 짓이야. 지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몸이 떨렸어요. 내가 속았어?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은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가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하지만 지혜 씨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떻게? 내가 가족을 배신하고 그놈한테 이용당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준 씨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지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외로우면 같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 씨가 일어나 노트북을 닫으려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할까? 서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욱이가 이미 자료 모았어. 그놈 잡아야 해. 하지만 먼저 우리 가족부터. 하은이가 부모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용서할 수 있어? 나. 우리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서준 씨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모르겠어. 시간 필요해. 그날 저녁 지혜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최성환과의 메시지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지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준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재욱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료 고마워. 이제 신고할게. 하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의 비밀이 밝혀졌어. 속상하지만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바래. 밤이 깊어지면서 지혜 씨가 서준 씨의 방으로 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여보, 들어갈게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문을 열었어요. 지혜 씨가 안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놈이 날 속인 거 알았지만 내가 먼저 문 열었어. 서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그랬어? 나 믿지 않았어? 지혜 씨가 울며 대답했어요. 믿었어. 하지만 공허함이 너무 컸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준 씨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겠어. 상처가 커. 하지만 하은이 때문에라도 노력해봐야지. 지혜 씨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그놈한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욱이가 도와줄 거야. 경찰에 갈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다음 날 아침 서준 씨가 재욱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재욱 씨가 말했어요. 이놈 다른 피해자들 증언도 모았어. 신고하면 잡힐 거야. 서준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덕분에. 집에 가서 지혜랑 이야기할게. 집에 돌아오니 지혜 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경찰 갈까? 서준 씨가 응.
같이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후에 세 가족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지혜 씨가 진술을 하며 울었어요. 제가 속았어요. 돈도 잃고 가족도 상처 줬어요. 경찰이 자료를 보며 이런 사기 많아요. 조사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지혜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끝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할게. 지혜 씨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지혜 씨는 상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바꿨어요. 서준 씨가 출근할 때마다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어요. 하은이가 저녁에 가족을 모아 오늘은 영화 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준 씨가 웃으며 좋아라고 했어요. 지혜 씨가 팝콘을 준비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후회가 남아 있었어요. 최성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재욱 씨가 추가 증거를 보냈어요. 서준 씨가 지혜 씨에게 그놈 잡혔대. 다른 피해자들 덕분에라고 말했어요. 지혜 씨가 안도하며 다행이야. 돈은 서준 씨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혜 씨가 서준 씨를 안으며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어 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어요. 지혜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서준 씨가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했어요. 하은이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며 엄마, 나랑 같이 공부할까? 라고 물었어요. 지혜 씨가 웃으며 응, 같이 해라고 했어요. 가족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영원한 교훈으로 남았어요. 지혜 씨가 밤에 혼자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 단계 4. 대가와 회복.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서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만졌어요. 여보, 오늘 경찰서 다녀온 거 고마워.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서준 씨가 고개를 돌려 지혜 씨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끝났다고? 네가 한 짓이 끝난 게 아니야. 나한테 말도 없이 계획 세워서 속였어.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양평 펜션 간 거. 그게 그냥 실수야? 지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서준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하은이 때문에라도. 서준 씨가 손을 뿌리쳤어요.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용서? 20년 믿음이 한 번에 무너졌어. 내일부터 변호사 만나. 이혼할게. 지혜 씨가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안 돼. 여보,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서준 씨는 문을 잠그고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은이가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아빠, 이혼? 진짜야? 서준 씨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은아. 아빠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하은이가 울며 엄마 방으로 달려갔어요. 지혜 씨가 침대에 누워 흐느끼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엄마를 안으며 엄마, 왜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해?
라고 물었어요. 지혜 씨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빠 마음 돌릴게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 씨는 출근 전에 지혜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갈게. 준비해. 지혜 씨가 커피 잔을 들다 떨어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상담 받을까? 부부 상담. 서준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담? 그게 네가 한 짓처럼 되지 않을까봐. 그는 집을 나섰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서준 씨는 핸드폰으로 재욱 씨에게 전화했어요. 재욱아,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 이혼건. 재욱 씨가 놀라며 서준아, 진심이야? 지혜 씨랑 다시. 서준 씨가 말을 끊었어요. 결정했어. 증거 자료도 줘. 재욱 씨가 한숨을 쉬며 알았어. 내 친구 변호사 번호 보낼게라고 했어요. 오후에 서준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봤어요. 박서준 씨, 증거가 확실하네요. 채팅 기록, GPS, 결제 내역. 이혼 소송뿐 아니라 사기범 고소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성환 그놈 잡아야 해요. 변호사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피해자들 모아서 집단 소송하면 효과적일 거예요. 재욱 씨 자료로 보니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요. 서준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찾아봐야겠어요. 그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망쳤는지. 집에 돌아온 서준 씨는 지혜 씨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혼 서류야. 사인해. 지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안 할게. 제발 하은이 생각해서라도라고 애원했어요. 서준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은이? 네가 가족 생각했어? 펜션 가서 그놈 만나면서. 지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녀가 가방을 떨어뜨리고 달려와 아빠,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서준 씨가 딸을 안으며 하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서준 씨와 재욱 씨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욱 씨가 노트북을 여러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성환 피해자 9명 더 찾았어. 모두 온라인 상담으로 속아서 돈 보냈어. 총 3천만 원 넘게. 서준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떻게 찾았어? 재욱 씨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온라인 커뮤니티랑 경찰 기록 파봤어. 비슷한 수법이야. 친밀감 쌓고 돈 요구하고 만나서. 서준 씨가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그놈 몇 년째 이런 짓 했어. 재욱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이상. 20명 넘는 여자들 피해봤대. 서준 씨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온라인 미팅에서 한 여자가 말했어요. 저도 상담이라고 믿었어요. 남편 몰래 돈 보냈고 결국 이혼했어요. 또 다른 여자가 울며 펜션에서 만난 적 있어요. 그 후로 후회만 해요라고 했어요. 서준 씨가 화면을 보며 우리 함께 싸워요. 그놈 잡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재욱 씨가 자료를 공유하며 증거 모았어요. 채팅, 송금 기록 다 있어라고 덧붙였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언론이 주목했어요. 뉴스에서 온라인 심리 상담 사기범 수십 명 피해라고 보도됐어요. 서준 씨가 TV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하은이가 옆에서 아빠, 그놈 잡히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지혜 씨는 방에 숨어 뉴스를 피했어요. 그녀가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모든 게 무너졌어.
형사 재판날 법정에 최성환이 끌려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판사가 자료를 보며 피고는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사기쳤어요. 돈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한 죄가 무거워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증언을 시작했어요. 피해자 20명 이상, 총 피해액 4천만 원 넘어요. 서준 씨가 증인석에 앉아 증언했어요. 제 아내가 속아서 돈 보냈고 우리 가족이 깨졌어요. 지혜 씨는 법정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최성환이 변론했어요. 그냥 상담이었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판사가 증거가 명확해 2년 6개월 징역이라고 선고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서준 씨가 재욱 씨와 악수하며 고마워. 공정한 판결이야라고 말했어요. 이혼 재판도 이어졌어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지혜 씨의 불륜과 사기 피해로 서준 씨가 고통받았어요. 재산분할칠 3으로라고 주장했어요. 지혜 씨가 울며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은이 양육권은 너떠이라고 말했어요. 판사가 지혜 씨 과실이 크니 서준 씨에게 양육권 조여라고 판결했어요. 서준 씨가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재판 후 서준 씨와 하은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하은이가 아빠,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라고 물었어요. 서준 씨가 웃으며 응, 하은아.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 지혜 씨는 따로 살며 가끔 하은이를 만났어요. 그녀가 공원에서 딸을 만나 엄마 미안해. 잘 지내? 라고 말했어요. 하은이가 응, 엄마. 하지만 아빠랑 살아서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 서준 씨는 출근길에 재욱 씨를 만났어요. 그놈 감옥 갔대. 피해자들 돈 일부 돌려받았어. 재욱 씨가 말했어요.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평해. 우리도 상처 치유됐어. 집에 돌아온 서준 씨가 하은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뭐 할까? 하은이가 웃으며 영화 볼까? 가족처럼이라고 했어요. 서준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 가족이야. 지혜 씨는 병원에 복직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며 이제 제대로 살아야 해라고 다짐했어요. 가끔 서준 씨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하은이 잘 부탁해. 서준 씨가 답장했어요. 걱정 마. 하은이가 대학 시험을 준비하며 아빠, 나 성공할게. 우리 행복해질게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응, 믿어. 그렇게 가족은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공의가 실현된 게 위로됐어요. 서준 씨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앞으로 봐야지. 하은이가 방에서 나오며 아빠, 산책 갈까? 라고 물었어요. 서준 씨가 일어나 가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집을 나섰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